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관제인의 보정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 변호사 땡땡땡 사무소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전화번호가 있고 팩스가 있죠. 파산관제인 변호사가 이름을 이제 기명날인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경고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법인 파산에서 경고문 알려줬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제 설명 잘하고 사기 파산죄, 그다음에 부인불응죄 이런 경고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파산관제인 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 의무가 있고 설명 의무 위반죄로 658조에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또 면책 불허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파산관제인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답변 및 자료 제출 기한은 출형일로부터 7일 정도를 주면 일주일 정도 주는데 양이 많다 그러면 보정 기한을 좀 연기해 달라고 하면은 보통 해줍니다. 이 사안은 이 채무자는 어떤 보정을 받았을까요? 보겠습니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이게 참 한국어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통상 페이 인포라고 합니다. 페이가 지불이죠. 페이. 인포는 인포메이션. 그렇죠? 지불 정보죠. 그리고 계좌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payinfo.or.kr 금융결제원 사이트죠.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발급한 계좌통합조회,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증권사까지 다 됩니다. 계좌통합조회 내역, 그 다음에 계좌별 상세 내역 및 활동, 비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활동성 계좌의 최근 1년 내 거래 내역. 활동 계좌, 비활동 계좌는 1년 이상 계좌가 거래가 없는 거를 비활동이라 그러고, 활동은 1년 이내에 계좌가 활발한 거, 이제, 한 번이라도 거래가 있었던 거는 활동 계좌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1년치 정도만 요청을 하죠, 활동 계좌. 그리고 더 의문 날 때는 3년, 5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제3자 명의 계좌로 거래했다면 해당 계좌의 최근 1년 내 거래 내역도 제출하라. 이건 결국 이제 차명 계좌 내라고 하는 건데, 기대 가능성이 없죠. 제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이것도 이제 대법원 표준 양식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걸로 무슨 잡아내는 거 없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세금 관련된, 그쵸? 세무증명서에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쵸? 세무증명서로 다 적어대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런 걸로 다 직장이 파악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연금 산정료 가입 내역서, 이거는 이제 심층 조사할 때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걸로 이걸 굳이 내라고 하는 건 좀 기록만 두꺼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대법원에서 내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CD 같은 공인인서가 중요합니다. 공인인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굳이 그 해당 기관에 갈 필요가 없죠. 인터넷으로 싹 한번 훑으면 되니까.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현 거주지 서울 모처의 아파트에 사는데 보증금 8억 원을, 그쵸? 보증금 8억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형이 마련했다 그랬으니까 마련한 경위, 그리고 형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와 모친이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경위를 소명한 진수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형이 어머니하고 망한 동생을 위해서 얻어준 거죠. 가능성이 있죠. 형이 잘 살면. 이건 아마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그 형이 워낙 부자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쉽게 소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관제인이 세밀하게 해주는 거죠. 채권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 파산관계, 예금보험공사, 채권자, 개인, 채권자에게 파산 선고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소 보정 등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라. 대리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거 갖고 채무자 혼자 하지 말는 얘기죠. 대리인 사무실에 가서 의논해서 하시면 돼요. 그죠? 혼자 하시는 분 없죠. 변호사를 다 선임했는데 변호사나 법무사 이용해 먹어야죠. 수임료 준 만큼 거기다 갖다가 두고 도와달라. 이제 본인이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기술을 하죠. 대충 내용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채무자는 몰락을 했지만 형님 도움으로 보증금 8억이면 뭐 좋은 데 사는 거죠. 혹시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된 재산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지만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면 충실하게 하면 바로 면책이 나옵니다. 이런 거 갖고 막 이렇게 숨이 헉헉 막힌다, 뭐 관제인이 깐깐하게 조사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민간에 수억 원의 빚을 탕감받는데 이 정도 조사도 안 하는, 뭐 털어버리기에는, 그렇죠? 충분히 본인 보증금이 8억이면 혹시 은닉된 재산 없는지 형이 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아마 이제 쉽게 면책을 받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